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라쌤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는 순환계를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 순환계를 구성하는 가장 또 중요한 기관인 바로 이 심장, 또 심장과 연결되어 있는 혈관, 이 둘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다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순환계를 구성하는 심장과 혈관의 구조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끊임없이 계속 전달을 해줘야 돼요. 이러한 운반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계가 순환계이고요. 순환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 심장, 혈관, 그리고 혈관 속에 흐르는 혈액,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은 심장과 혈관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혈액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학습 주제인 심장과 혈관의 구조와 특징을 먼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과격하거나 빠르게 움직이는 운동을 하고 나면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심장은 펌프와 같은 작용을 하여 혈액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일을 합니다. 심장의 구조를 보면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방은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으로 정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실은 혈액을 내보내는 곳으로 동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방과 심실, 동맥 사이에는 판막이 있는데 이 판막은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아 혈액이 심방에서 심실로, 심실에서 동맥으로만 흐르게 합니다. 심장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액을 받아들이고 내보내는데 이를 심장 박동이라고 합니다. 자, 순환계는요, 영양소와 노폐물 등의 물질을 운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순환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에는 심장, 그리고 심장과 연결되어 있는 혈관, 그리고 혈관 속에 흐르는 혈액,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영양소를 소화시켜서 흡수가 되면 그 흡수된 곳을 우리 온몸에 있는 세포에 하나도 빠짐없이 운반을 해줘야 되잖아요. 바로 이 운반을 하고 있는 것이 순환계이고, 순환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심장, 혈관, 혈관 속에 흐르는 혈액이다. 이 중에서 먼저 심장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심장은요, 혈액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입니다. 즉, 혈액 순환의 중심이지요. 심장이 뛰지 않으면 우리 혈액은 순환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심장은 4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심방, 이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위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심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로 선생님이랑 따라해보세요. 심방.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것이 심실이에요. 그래서 아래는 심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친구들이 방실, 방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절대 헷갈리지 않겠죠? 방실, 방실. 자, 그러면 어디가 오른쪽이고 왼쪽인가? 이것을 구분할 때는요, 우리 사람이 누워있을 때, 누워있는 사람의 요 심장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쪽이 어딘 거예요? 우리 누워있으면 여기가 오른손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우가 되고요. 반대쪽이 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연결시켜서 여기는 우심방, 우심실이 되고 여기는 좌심방, 좌심실이 됩니다. 자, 이거 지금 바로 머릿속에 넣으세요, 여러분. 자, 여기 우심방, 우심실, 그 다음에 여기는 좌심방, 좌심실. 자, 심방 쪽으로는요, 무조건 혈액이 들어와요. 다음에 심실에서는 혈액이 나가게 됩니다. 심장 구조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선생님이 모형을 보여주면서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심장의 모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 심장은요, 이렇게 크진 않아요. 이 큰 게 우리 몸속에 들어있진 않죠. 어른 주먹만한 크기이고요. 우리 몸 쪽에서 약간 왼쪽으로 심장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무게는 300g 정도밖에 안 돼요. 자, 하지만 이 심장이 어마어마한 일을 계속 한다는 거죠. 자, 구조는 4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여기가 선생님도 여기가 오른손이거든요. 우심방, 우심실, 그 다음에 여기가 좌심방, 좌심실이에요. 지금 이 우심방, 좌심방 위쪽으로는 혈액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는 지금 뭔가가 더 이렇게 혈관벽도 좀 더 심방보다는 두꺼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가 똑같이 수축하더라도 심실 쪽이 더 쭉
높은 혈압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심실 쪽에서 혈액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안의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우심방 이렇게 한번 열어볼까요? 뭐 별건 없어요. 우심방. 자, 여기 다 떨어져 나가려고 그래. 아이고. 자, 이따가 조립할게요. 자, 우선 심실 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실 안을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지금 여기가 우심실이고요. 여기가 좌심실이거든요. 어디가 더 혈관 벽이 더 두꺼운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요만큼이고 여기는 지금 이만큼이에요. 지금 좌심실 쪽이 더 혈관벽이 두꺼운 걸 알 수 있죠? 똑같이 수축하더라도 누가 더 높은 혈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좌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좌심실에서는 온몸으로 내보내는 혈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혈압이 굉장히 높아요.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서는 어디로 線이 내보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몸을 돌고 들어오잖아요. 심장 쪽으로 들어오는 혈관을 정맥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온몸 돌고 들어오면 굉장히 정적으로 힘이 다 빠져가지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고요하게 정적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정맥이고요. 우리가 심장에서부터 나가는 혈관은 굉장히 동적으로, 역동적으로 나간다. 그래서 동맥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심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심장으로 들어오는 거는 정맥, 그 다음에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은 동맥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온몸을 돌고 들어온 그러한 혈액은요, 여러분, 산소, 영양소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양소는 앞에서 소화 그 과정을 통해서 모두 분해가 된 영양소는 결국 심장으로 간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영양소 심장으로 와 있고요. 그러면 뭐 충전하러 가야 돼요? 산소를 충전하러 가야 되죠. 그래서 심장은요, 온몸으로 도는 사이클 하나, 그 다음에 폐로 산소 충전하러 가는 사이클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사이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이심방, 이심실 4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하나는 온몸을 통해서 돌고 들어온 거는 우심방 쪽으로 아까 떨어져 나가는 여기 선생님 지금 보이지가 않네. 여기에 있었죠, 여기 우심방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러면 방에서 실 쪽으로 내려가, 혈액이.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산소 충전하러 어디로 나간다는 거예요? 폐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가는 혈관은 동맥, 폐 쪽으로 나가니까 폐 동맥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우심실은. 자, 폐에서 돌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옵니다. 심장으로 들어와야 돼요. 왜냐면 폐를 돌고 나서는 온몸으로 내보낼 수 있을 만한 혈압을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결국에는 심장에 와서 굉장히 쭉 수축하는 센 혈압을 가지고서 이제 온몸을 도는 혈액이 나가게 되는데, 자, 보세요. 폐에서 산소 충전해가지고 다시 들어오는 거는 방 쪽으로 들어온다 그랬죠. 어디 남았어요? 이제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좌심방에서 어디로 내려보내진다? 좌심실 쪽으로 이렇게 내려보내진 다음에 좌심실에서 쭉 수축하면서 혈액이 쫙 나가는 거죠. 온몸으로. 자, 나가는 거 동맥, 우리 온몸으로 나가는 혈관이다. 되게 두껍겠죠. 그래서 대동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혈관들이 이 4개의 총 이심방, 이심실에 각각의 혈관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심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것은 온몸을 돌고 들어오는, 자, 들어오는 것은 정맥이다. 근데 온몸 돌고 들어오는 것 대정맥이 되겠습니다. 자, 얘가 밑의 우심실 쪽으로 내려간 다음에요. 자, 우심실에서부터 충전하러 어디로 내보내진다? 그렇죠. 폐 쪽으로 내보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폐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다? 폐, 심장에서 나가는 거니까 동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폐에서 산소 충전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심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정맥인데 폐 쪽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폐정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심방 쪽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폐정맥이고요. 그 다음에 폐정맥에서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좌심실에서부터 이제 수축하면서 쭉 온몸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자, 나가는 혈관, 동맥, 얘는 우리 온몸으로 나가는 거니까 대동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 심방, 심실에 연결되어 있는 이 혈관들을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건데요. 자, 순서가 여기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대정맥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폐 쪽으로 가죠. 두 번째 폐동맥 따라서 폐 들른 다음에 자, 폐에서 산소 충전해가지고 폐정맥 따라서 좌심방으로 오고요. 여기서 이제 좌심실로 내려보내진 혈액이 뭘 따라서 대동맥 따라서 우리 온몸을 순환하고 다시 또 대정맥 따라서 들어오게 되는 순환이
끊임없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심장이 1분에 평균적으로 72회 정도 심장 박동을 하거든요. 심장 박동 72회. 그러면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심장이 한 번씩 뛴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그래서 너무 심장에 무리 되는 운동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렇게 한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혈액이 순환되기 위해서 자, 여기 있죠. 심방과 심실 사이, 그다음에 심실과 동맥 사이에는 판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판막 설명할 테니까 여기 보세요. 얘는 심방과 심실 사이, 그리고 심실과 연결되어 있는 동맥 사이. 여러분, 그리고 온몸 돌고 이렇게 심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정맥의 경우에는 혈압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얘가 오다가 다시 거꾸로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맥 사이사이마다 판막이 있습니다. 이 판막은요,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아줘요. 혈액의 역류를 방지한다, 이렇게 적겠습니다. 판막 구조 오른쪽 보세요. 혈액이 정상적으로 흐를 때는 이렇게 이쪽으로는 얘가 열려요. 이렇게 열려져 있죠? 이렇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혈액이 내려오려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닫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닫힙니다. 굉장히 간단한 구조인데 효율적으로 혈액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게 도와주는 구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심장의 구조 기능을 살펴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설명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심장의 구조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심장은요,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심방, 이심실. 그리고 여기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각각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이 무엇인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심방은 온몸을 돌고 온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이에요. 자, 들어오는 거는 정맥, 온몸 돌고 왔으니까 대정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심방으로 받아들인 이 혈액은 다시 우심실 쪽으로 내려가서 산소 충전하러 폐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우심실과 연결되어 있는 혈관은 폐동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폐에서 산소 충전해가지고 들어오는 피는 좌심방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좌심방과 연결되어 있는 혈관은 자, 들어오는 거 정맥, 폐 쪽에서 들어오니까 폐정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혈액은 이 좌심실 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온몸으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좌심실에서부터 나가는 거, 심장에서 나가는 건 동맥, 우리 온몸을 도는 동맥이기 때문에 이제 대동맥을 따라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혈액이요, 한쪽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게 혈액이 거꾸로 흐르지 않게 도와주는 구조, 바로 판막이 또 중요한 역할을 했죠. 실제로 이렇게 생겼는데요.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아주고 심방과 심실, 심실과 그다음에 동맥 사이, 또 마지막으로 정맥 사이사이마다 판막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 혈액이 순환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 혈액 순환은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할 겁니다. 심장의 구조, 심장은 두 개의 심방, 두 개의 심실로 이루어져 있고 좌심실이 가장 두꺼웠죠. 그다음에 심장에 있는 판막은 혈액을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합니다. 자, 계속해서 혈관의 종류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얘는 동맥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정맥이에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여러분? 여기 정맥에는 판막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판막이 있는 이 혈관이 바로 정맥이다. 자, 동맥은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흐르죠. 어디에서부터 나가나요? 심실이죠. 그다음에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흐르죠. 심장 어디로 들어오나요? 심방 쪽으로.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이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그물처럼 생겼죠, 여러분? 자, 이 부분 설명할게요. 자, 결국에는 동맥을 따라 나간 굉장히 큰 혈압을 가지고 나간 혈액이요, 우리 온몸을 돌면서 각 세포마다 산소, 영양소를 운반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얘를
하나하나씩 물건을 운반하려 그러면 속력이 빠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선생님이 만약에 우리 친구들을 쫙 세워놓고 빵을 하나씩 주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선생님이 전력 질주하면서 빵을 타다다다다 이렇게 돌릴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 명 한 명 차근차근 천천히 빵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즉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속도가 혈액이 흐르는 속도가 느려져야 돼요. 느려지는 게 어디에서 느려지는가? 모세혈관 통해서 느려지게 되는 겁니다. 물줄기가 좁은 간에 따라 내려오다가 갑자기 넓어지게 되면 얘가 쭉 빠르게 내려오다가 속력이 느려지게 되거든요. 바로 이 모세혈관이 우리 온몸에 그물처럼 퍼져 있는 굉장히 얇은 세포층이에요. 한 겹의 세포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세포층이 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산소, 영양소 주고 그 다음에 세포에서 만들어진 노폐물과 이산탄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모세혈관은 너무 얇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온몸에 퍼져 있죠? 그거 알 수 있는 것이 어디 찔러도 피 나잖아요. 그쵸?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동맥은요 굉장히 높은 혈압을 견뎌야 되잖아요. 물이 흐르는데 물 호수가 굉장히 센 수압을 견디려면 호수가 두껍고 탄력성이 좋아야 되죠. 만약에 얇은 호수를 갖다가 수조에다 꽂으면 얘 찢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 몸속에서 혈관이 찢어지면 그 안에서 출혈이 일어나는 거니까 엄청나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높은 혈압을 견디기 위해서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인 동맥은 굉장히 두껍고 그 다음에 탄력성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리고 우리 몸 깊은 곳에 분포해요. 이렇게 보이는 혈관은요 여러분 정맥입니다. 정맥, 몸 표면에 있는 거, 혈압 낮은 거. 만약에 동맥이 이 표면에 있다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왜 메디컬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뭐 약간 이렇게 수술하다가 뭐 조금만 딱 혈관 잘못 건드리면 피가 확 나오죠. 그게 바로 동맥 건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사무라이 영화 같은 거 봤을 때 칼 딱 맞았는데 갑자기 피가 팍 터져 나온다. 그거 동맥 건드린 거예요. 동맥 찢어진 거예요. 동맥은 혈압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얘가 살짝만 만약에 찢어지게 되더라도 갑자기 많은 피가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몸속 깊은 곳에 분포합니다. 정맥은요 반대로 혈압이 낮죠. 그래서 이렇게 몸 표면에 이렇게 분포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동맥, 모세혈관, 정맥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혈액은 동맥에서 모세혈관, 모세혈관에서 정맥, 결국에는 다시 정맥에서 동맥 쪽으로 계속 이렇게 이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거지요. 자, 동맥은요 몸속 깊은 곳에 분포하고요. 그 다음에 모세혈관은 온 몸에 퍼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맥은요 비교적 몸 표면에 분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 표면에서 보이는 모든 혈관들은 다 정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얘가 깊은 곳에 있는 이유는 높은 혈압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혈류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동맥 자체 혈관도 굉장히 혈관벽이 이렇게 두껍고 탄력성이 좋아요. 그 다음에 얘 지금 정맥은요 얘 동맥보다는 비교적 이렇게 혈관벽이 얇은데요. 이것보다도 더 얇은 것은 누가? 모세혈관이 가장 얇은 혈관을 가지고 있다. 그쵸? 모세혈관. 왜냐면 여기 물질 교환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보면 혈액의 흐름은 동맥, 모세혈관, 정맥에는 판막 있는 거 잘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양한 형태로 혈관들이 그림이 제시가 되는데요. 이 아래에 있는 두 가지 그림이 가장 많이 나오는, 또 위에 있는 그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하세요. 자, 혈관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압은 누가 제일 높다고요? 그렇죠. 동맥이 가장 높고 심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혈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동맥, 그 다음에는 모세혈관, 그 다음이 정맥이에요. 혈관벽의 두께는 누가 가장 두껍다? 동맥이 가장 두껍고 그 다음은 정맥이에요. 여러분, 모세혈관이 가장 얇았잖아요. 한 겹의 세포층이다. 자, 혈류 속도 위와 똑같죠? 동맥이 가장 혈류 속도 빠르고 그 다음에 정맥이요. 가장 느린 것이 모세혈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총 단면적이 넓은 것은 모세혈관이에요. 모세혈관은요, 그 단면이 지름이 한 7마이크로미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전체 모세혈관의 단면적은 6,000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하죠, 단면적이. 모세혈관이 가장 단면적이 넓고 그 다음이 정맥, 동맥 순서예요.
자, 이 부분은 우리 교과서에 잘 정리해 놓으세요. 자, 모세혈관을 관찰하면은 이렇게 금붕어 꼬리 지느러미 적혈구가 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맥에 있는 판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주먹을 꼭 쥘 때 나타나는 혈관이 정맥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얘가 지금 여기 눌렀어요. 눌렀기 때문에 혈액이 이렇게 흐르지 못하고 이렇게 왔는데 더 거꾸로 흐르지 못하게 여기 판막 쪽에 판막이 닫혀서 혈액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판막이 정맥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혈관 이렇게 선생님이랑 공부한 내용을 총 정리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혈관 종류에 따라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동맥, 모세혈관, 정맥 쪽으로 혈액이 흐르지요. 동맥은요,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으로 혈관벽이 두껍고 탄력성이 강합니다. 모세혈관은요, 온몸에 그물처럼 분포한 혈관이에요. 혈관벽이 매우 얇고요. 자, 모세혈관과 주변 세포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일어나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혈액에서 세포로 산소, 영양소 이동하고 세포에서 혈액으로 이산탄소와 노폐물이 이동하게 돼요. 그다음에 정맥,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고 혈관벽이 동맥보다 얇고 탄력성이 약합니다. 곳곳에 판막이 있어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지요. 혈관벽은 누가 가장 두껍다고요? 그렇죠. 동맥, 그 다음에 정맥, 그 다음에 가장 얇은 것이 모세혈관이다. 자, 동맥은 혈관벽이 가장 두껍고 탄력성이 강하다. 모세혈관은 혈관벽이 매우 얇고 주변 세포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 정맥은 혈관벽이 동맥보다 얇고 탄력성이 약하며 곳곳에 판막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심장과 혈관의 구조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에는요, 이 순환계를 구성하고 있는 또 하나의 기관인 혈액에 대해서 하나의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혈액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